자, 사형식 불가동사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드밋입니다. 어드밋은 삼형식일 때 인정하다, 시인하다, 동명사 목적어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어드밋 오브도 알아두세요. 뭐뭐에 여지를 두다. 그는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 계획은 어떠한 변경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고 그의 행동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자, 두 번째는 confide, 신임하다, 신뢰하다, 비밀을 털어놓다.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는 거, 우리 let on이라는 게 어휘 시험에 나오고요. 비밀을 누설하는 겁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놔요. 문제가 생기면. 그는 자신의 걱정을 선생님에게 털어놓는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이고요. 동사 demand, 요구하다. 요구하다 할 때는 대절을 쓰면요, 당시의 동사 슈드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요. 또 경제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수요라는 뜻도 쓰이죠, 명사로. 현재 분사 demanding도 알아두세요. 요구가 많은, 힘든, 까다로운. 노동자들은 자 요구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을. demand 대절 안에 슈드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그리고 submit은 제출하다, 항복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high demand,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바로 전기차에 대한. 반면에 우리 supply, 공급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 때는 제공하다, 공급하다. 일단 demand, 요구. 정부의 그 개혁에 대한 요구는 reform이 보통 reformation, 개혁이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demanding, 그는 매우 요구가 많은 상사이다. 동명사 주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힘들 수 있다. 다음, describe. describe는 삼형식일 때 절대 전치사 어바웃 쓰면 안 됩니다. 영문법에서 얘들 단골이에요. describe, 묘사하다, discuss, 토론하거나, mention, 언급하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 왠지 전치사 어바웃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바웃 쓰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 장소를 in detail, 아주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니까 어바웃 쓰면 안 됩니다. 다음, propose, 제안하다. 삼형식 때 동명사의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형식 불가동사이기도 하고, propose도 대절 안에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 씁니다. 제안하다. 그녀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선생님은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우리 assignment는 가산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수면은 어를 붙이기도 하고 복수면 이렇게 s를 붙입니다. 금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assignment랑 좀 비교할 게 홈워크입니다. 홈워크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문법 기출에서 many 홈워크스 하면 틀립니다. 만약에 복수를 쓰고 싶어요. 홈워크에서 절대 s 붙이면 안 되고요. 그럼 a lot of를 써주세요. 많은 숙제. 물론 홈워크에는 s 붙이면 안 됩니다. 반면에 assignment는 가산명사다. 또 until과 by, 전치사 파트에서 배우죠. 둘 다 뭐뭐까지의 뜻이 있는데 by는 완료예요.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until은 지속의 뜻이 있죠. say도 4형식이 안 되지만 say가 3형식일 때 명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 say가 어떤 글자나 기호가 뭐뭐라고 쓰여있다, 뜻하다, 가리키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여기 예문 보시면은 그 표지판이 뭐 쓰여있다. 주차 금지라고. 시계가 5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명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say는 3형식 때 대절을 쓸 수 있죠. 얘와 비교하는 건 tell이죠. tell은 3형식 때 대절을 못 쓴다. say 4형식 안 되고요. 반면 tell은 되죠. tell, 간접 목적 다음에 직접 목적으로 대절. say 5형식 안 되죠. 그래서 문법 시험에서는 say, hope, suggest가 5형식이 안 된다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죠. 하지만 tell은 되죠. tell 목적 투부정사. hope가 좀 헷갈리죠. hope는 3형식 때 투부정사 목적 취하는데 hope 5형식일 때는 hope 목적 투부정사. 요건 안 된다. 자, 그는 말했다. 그가 피곤하다고. 자, suggest 3형식 때 제안할 때 동명사 목적 취하고요. suggest는 대절을 쓰면은 두 가지 나뉘죠.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 쓰면 제안하다. 하지만 그냥 주어 동사를 쓰면 암시하다. suggest는
4형식이 안 되고, suggest는 5형식도 안 되죠. say, hope, suggest 5형식 안 되고요. 예문 보시면, 자,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나는 잠깐 쉬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자, suggest 다음에 동명사 목적을 쓸 건데, 만약 의미사의 주어 쓰고 싶으면 소유격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명사 의미사의 주어로 동명사 앞에 소유격 쓰거나 무생문 명사나 부정대명사 anyone 같은 경우는 소유격 안 써도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 독해에서는 이렇게 의미사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동명사에. 그때는 문장의 주어나 문장의 목적어나 일반인 주어가 의미사의 주어일 때. 여기서 take a break의 의미사의 주어는 I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소유격 썼다? 그럼 이 소유격이 의미사의 주어예요. 나는 제안한다. 너가 잠깐 휴식 취하는 것을. suggest, 제안할 뜻일 때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쓴다. 의사는 그가 살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should를 안 쓰고 그냥 주어 동사 원래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때는 암시하거나 시사하다. 그 결과는 그가 유죄임을 암시하고 그녀의 침묵은 암시한다.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 게 아니라 과거시제 썼잖아요. 다음 inquire, 문의하다, 조사하다. require, 요구하다. 얘들은 둘 다 4형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건 바로 동사 ask죠. ask 4형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ask, inquire, require는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목적 앞으로 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간접 목적 앞에 of를 쓴다. 또 수동태도 많이 쓰죠. 직접 목적어는 be asked of, be inquired of, be required of 간접 목적어 씁니다. 그 다음에 require 관련해서는 사물이 주어일 때 want, need, deserve, require가 3형식이면 능동의 동명사를 쓸 수 있다. 수동일지라도 동명사 take 예외로 배웠고요. 또 require는 3형식일 때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많이 쓰고요. 근데 이렇게 능동이 아니지 많이 쓰고요. require 5형식은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수동태 붙이면은 주어는 be required 투부정사. 또 require 요구하다 대절 안에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inquire, require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녀는 자, inquire 직접 목적어, of 간접 목적어. 그녀는 목격자에게 진실을 물었다. 수동태 be inquired of, 진실이 목격자에게 물어진 거죠. 물어졌다. 그 다음에 require 직접 목적어, of 간접 목적어.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여기서 alter 이거 한번 볼게요. all은 전치 한정사입니다. 우리 더는 관사, 한정사라고 하죠. 한정사에는 관사나 뭐 지시형용사, 디스아텍 같은 애들, 그리고 소유격 등이 있고요. 이 한정사보다 앞에 쓰는 게 있다. 바로 전치 한정사. all, both, help, double, twice. 그러니까 여기서도 all이 더보다 앞에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be required of. 정직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ll이 더보다 앞에 썼고요. 사물이 주어고 require가 3형식 때 능동에 ing 쓸 수 있다. 그 방은 청소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자, require 5형식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submit, 제출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require 대절을 쓰면은 당해서 동사,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이 제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 그럼 반대로 4형식 가능 동사도 시험에서 묻습니다. 이 동사들은 4형식 가능하다. 첫 번째, 언로가 있어요. 언로가 4형식이 된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나와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의 부모님은 허락했다. 그에게 약간의 자유를. 4형식 가능하고요. 그럼 수동태 쓰면은 그는 허락받았어요. 약간의 자유를. 부모님부터. 자, 실제 기출 한번 볼까요? 2014년 지방직 기출을 보시면요. be allowed 명사, 즉 allowed 능동태 4형식 수동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장문 시험이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무료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문장 딱 주고서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딱 물어본 겁니다. 먼저
hence라는 단어. hence는 부사로 이런 이유로, 접속부사는 접속사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접속부사예요. 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 should 다음에 be allowed 명사 이렇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설에. 우리 facility, 시설, 그리고 어휘시험에서는 능력의 뜻도 많이 쓰고요. faculty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교수단이나 학부란 뜻도 있지만 능력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capacity도 어휘시험에서는 수용력,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ccess라는 단어는 명사 때는 접근, 이용 가능성의 뜻이 있고요. 독해에서는 have access to 뭐뭐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gain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권은 없다. lack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 동사 convince. convince는 알림, 통보, 통지 동사에서 배우거든요. 얘들 3형식 때 대절을 못 씁니다. 하지만 4형식 때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대절을 쓸 수 있죠. 확신시키다. 그녀는 나에게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럼 수능 때 많이 씁니다. 나는 확신했어요.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그래서 영어 독해에서 주어 다음에 BPP 대절이 나오면 능력대 4형식 수동태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우리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를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3형식의 수동태는 이렇게 쓰죠. 목적어 주어가 앞으로 나오고 BPP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뭐 부사 전명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4형식의 수동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쓰고요. 수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BPP 대절. 이건 능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 보호인데 수동태 고치면 주어 다음에 PPP 다음에 이 목적 보호가 내려오는데 얘가 결국 주어를 설명해주거든요. 주격 보호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convince는 3형식 때 대절을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시험 출제 포인트고요. tell 같은 경우는 say랑 좀 비교를 많이 하죠. tell은 4형식이 가능하죠. tell,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대절을 쓰죠. 수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be told 돼. 하지만 say는 4형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문법 시험에서 주어 be said 대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say나 tell은 둘 다 명사의 목적을 취할 수 있죠. 반면에 tell은 3형식 때 대절을 못 쓰죠. say는 되는데. 그리고 요것도 수동태가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3형식 때 대절을 취한다? 수동태는 이 BPP 대절. 아니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다음에 BPP 다음에 대절에 있는 동사와 주절의 동사 같은 시제면 뭐 단수 부정사, 대절에 있는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면은 완료 부정사 뭐 쓴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say는 쓸 수 있어요. 뭐 it, is, 뭐 said, 대절은 가능해. 반면에 tell은 안 돼. tell은 3형식 때 대절 못 쓰니까요. it, is, told 대절은 안 된다. 이런 건 좀 헷갈립니다. 왜 반대로 tell은 4형식 수동태가 가능하니까 it이 아니라 다른 명사 주어가 있는 거야. 그때 be told 대절은 되거든요. 근데 it은 안 된다. 그래서 say는 it이 아니라 다른 명사 그다음에 be said 대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tell 5형식 가능하죠. 수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be told 투부정사. say는 아예 5형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tell 4형식. 그는 나에게 자신이 바쁘다고 말했다. 근데 say는 4형식 불가동사입니다. 이렇게 4형식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 고칠 수 있죠. I was told that he was busy. 이건 괜찮아. 하지만 I was said that은 안 돼요. say는 4형식 불가니까 4형식 수동태 못 쓰죠. tell 5형식.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 3형식이군요. tell 3형식. tell 목적 투부정사 5형식. 그녀는 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고. say는 5형식이 안 된다. say, hope, suggest는 5형식이 안 된다 배웠고요. 또 5형식 수동태. I was told to wait outside. 나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ask도 한번 해볼까요? ask는 4형식이 가능하죠. ask,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수동태는 간접 목적어는 be asked, 직접 목적어 가능하고요. 반면에 inquire, recall은 4형식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ask, inquire, require는 사명시로 전환은 가능하다. 직접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 앞에서 ove를 쓰고 수동태 많이 씁니다. 직접 목적어는 be asked, be inquired, be required of 간접 목적어는 가능하다. 자, ask 좀만 더 체크해보면 ask for 명사,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그 다음에 ask 오형식, ask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수동태 고치면 주어는 be asked 투부정사. 또 시험은 ask A about B도 나옵니다. A에게 B를 안부를 묻는 거고요.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ask가 묻다라는 뜻이 되는 대체를 못 써요. 왜냐면 영어에서 불확실 동사가 있어요. ask 묻다, wonder 궁금해하다, doubt 의심하다. 얘들은 대체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ask가 사형식 가능하다는 거죠. ask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만약에 ask 묻다 뜻이 되는 사형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간접 목적어 다음에 명사는 되지만 대체는 안 돼. 하지만 예가 생기죠. ask가 요청하다 뜻이 때는 뜻이 바뀌죠.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뜻이 때는 대체를 쓸 수 있어요. 특히 단에서 조동사, 슈도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다. 또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 파트에서 배우죠. ask for 명사 투부정사.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첫 번째, ask 사형식. 그녀는 나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사형식 전환도 가능하다. ask a favor of me. 그들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ask는 favor와 함께 쓰면 이렇게 of를 쓴다. 뭐뭐에게 부탁하다. do도 사형식 때 favor를 썼죠. Could you do me a favor? 그래서 could는 can의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공손한 표현이죠. 당신 뭐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3일째 전환시킬 수 있다. Could you do a favor for?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ask랑 favor를 함께 쓰면 of를 쓰지만 do랑 favor를 쓰면 for를 쓴다는 거예요. do a favor for. 또 ask 수동태. 부탁 하나가 나에게 뭐 요청되었다. ask for 요청하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고, ask 오형식 그는 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했고, ask 오형식 수동태 나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ask A about B A에게 B의 안부를 묻다. 그는 나에게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물었다. ask 대체를 못 쓰지만 요청하다 뜻이 때는 쓴다. 이때 당에서 조동사 슈도를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녀가 일찍 오도록 요청했고요. 패티셔너. 먼저 패티셔너 다음부터 좀 알아두세요. 진정, 탄원, 청서, 신청서, 진정하다, 탄원하다, 청원하다. 패티셔너는 진정인, 신청인, 탄원하는 사람. 리필이라는 단어도 좀 볼까요? 법률을 폐지하는 거예요. 좀 쉬운 단어로 우리 리프트가 모아서 들어올리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법 같은 걸 폐지하는 뜻도 있습니다. 청원자들이 ask for 요청했습니다. 그 법이 수동태, 투부정사 수동태 폐지되게 돼요. 자, 이때 유의할 점. ask for 명사 투부정사 나왔는데요. 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문제의 주어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라는 거. 자, 실제 기출 한번 볼까요? 2017년 지방직 하반기 기출 보시면 ask 사형식에서 대절을 못 쓴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묻다일 때. 그는 내 친신문을 열었어요.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ask 사형식, 나에게 대절을 묻기 위해서. ask 사형식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묻다일 때는 대절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확실 동사는 if다 whether절을 쓰는 거예요. 불확실 동사는 목적으로 if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 의문사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자면 ask는 사형식 가능하다. 하지만 inquire, require는 사형식 안 되고요. 그리고 ask는 사형식일 때 묻다일 때 간접 목적 다음에 대절을 못 쓴다. 그래서 불확실 동사 ask, wonder, 뭐 doubt 이런 애들 묻다, 궁금해하다, 의심하다 대절 못 쓰고요. 하지만 ask 요청하다 뜻이 되는 대절을 쓸 수 있다. 슈도를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는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일찍 오도록. 다음은 이제 오형식 동사 넘어가겠습니다. 어순을 보시면요.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하다는 거 기억나세요? 불완전하다는 거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보호가 오고 이 보호는 목적으로 보충성을 줍니다. 그래서 목적적 보호라고 하죠. 우리가 일형식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완전이라는 거는 보호가 필요 없다. 뭐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부사나 전면구 정도 올 수 있겠죠. 수식해주기 위해서. 이 형식은 우리 불완전자 동사죠. 불완전 자동사는 이제 뒤에 주격 보호가 오고. 그러니까 5형식과 차이는 5형식에서 목적 보호는 목적을 보충 설명해 주지만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반면에 3형식과 4형식은 완전 타동사입니다. 왜?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대신 목적어와 개수가 다르죠. 3형식은 목적어를 하나만 쓰지만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를 쓰고요. 다시 불완전 타동사 5형식. 왜? 목적 보호가 나오잖아요. 이 목적 보호는 목적어랑 주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주부, 주어의 개념, 술부, 동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의미 사이 주어는 목적어의 약간 목적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면 2형식 동사라고 알아두시고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면 5형식 동사라고 알아주세요. 2형식 같은 경우는 이 주격 보호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의미사의 주어는 문제의 목적어, 이건 5형식. 2형식은 주격 보호의 의미사의 주어는 주어다. 이런 형식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구에서 이제 절단위로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5형식에서는 문법에서는 뭐 이런 걸 물어요. 이 동사가 5형식 쓸 때 목적 보호의 어떤 형태 쓰게 이런 것도 묻고 또 독해에서는 이 형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절단위로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5형식에서는 인신유 동사를 배우죠. think, believe, know. 그리고 뭐 deem, 뭐 suppose, 뭐 이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deem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여기다, 뭐 생각하다. 얘들은 5형식일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는 to be 명사 또는 뭐 to be 형용사. 이때 to be는 뭐 생략도 가능합니다. 또 수동태 많이 쓰입니다. 주어는 be, p 다음에 to be 명사 형용사. 좀 헷갈리는 게 첫 번째, think, believe, know 같은 경우는 우리가 3형식도 배우잖아요. 3형식 때 목적으로 명사도 쓸 수 있지만 대조도 쓰죠. 또 명사절도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뭐 의문사절도 올 수 있고 if절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 또 의문사절을 짧게 줄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등이 올 수 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목적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he is kind라고 하면 나는 생각하다 그가 친절하다고. 근데 이때 대스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I think he is kind도 가능하죠. 자, 5형식은 어순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수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BPP, 주격 보호. 왜 주격 보호라고 썼냐면 이 보호가 주어를 붙여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5형식을 수동태 고치면 약간 2형식처럼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독해할 때의 유의점이 정직한 거의 의미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라 목적인 그라는 거죠. 또 수동태 쓰면은 he is thought to be kind. 그는 뭐 친절하다고 뭐 생각되어진다. 이거 그냥 같은 문장을 넣어볼게요. 그냥 honest라고 붙일게요. 그럼 보시면은 이 honest의 의미사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형식 수동태 고치면 약간 2형식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하나의 동사처럼 봐주세요. 그래서 문장 구성에서 따질 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목적 보어 명사도 올 수 있겠죠. 나는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뭐 to be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럼 I think this a good ide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초 수험생들이 think를 4형식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둘 다 목적어가 아닌 게 둘이 동격의 관계잖아요. 배우죠. 명사가 보호면 이게 a good idea. 그러면 이 목적어랑 동격의 관계다. 영어에서도 2형식과 5형식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명사가 보호면 명사 보호는 주어 또는 목적어랑 동격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고 하면 나는 소년이다. 이때 a boy는 목적어 아니죠. 비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못 오고요. 보어죠. 근데 명사 보어야. 그건 주어 I랑 동격이라는 거죠.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happy는 주어의 상태. 다음 deem이라는 단어 좀 체크해 볼까요? deem. 여기다 뭐 생각하다. committee는 위원회죠. 위원회는 deem 여기입니다. 그의 행동이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고. committee는 위원회. commit는 번제를 저지르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 보통 perpetuate라는 단어 좀 많이 쓰고요. 약속하다, 헌신하는 뜻이
다음에 inappropriate는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뜻인데 appropriate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형용사할 때는 적합한, 적절한. 동사도 많이 쓰입니다. 불법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도용하다.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쓰거나 전용하다. 전용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쓰다. 자, 수동태. 그날 저녁은 어떠한 대대적인 성공이 열려졌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success는 추산명사예요. 추산명사 앞에 어를 원래 못 붙여요. 근데 어를 붙일 때가 있어. 어를 붙이면요 구체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날 저녁 행사는 대대적인 어떤 성공적인 어떤 행사였다. 자, think 인신동사 오형식. think 목적 다음에 to be 명사 형사를 쓴다. 근데 유의할 점은 인신동사는 오형식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동사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요. 뭐 I think he to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to be 명사, to be 형사 또는 to be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명사가 목적 보호다? 목적은 동격. 나는 생각한다. 그가 의사라고. 형용사가 보호다? 그 목적어의 상태. 이건 추후에 관계대명사 절에서 응용이 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풀어 쓴 거. 요거 한번 보죠. 문법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뭐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and, but, if 등등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한 여자래. 그리고 자, think 삼형식.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친절하다는 것을. 그럼 이때 요 긴 문장을 관계대명사 고치려고 해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앞에 있는 선행사 걸과 같은 she를 합치는 거야. she가 주어니까 사람이 선행사고 주격관계사 who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왜? 선행사를 시켜줄 거야, 형용사처럼. 나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who I think is kind. 자,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게 보이면 후절 안에 동사는 누구지? think인가? is인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I think를 저는 가로칩니다. 이렇게 주어 다음에 타동사일 때 삼형식에서 대절 취한 동사 있잖아요. think, believe, know. 얘들은 이렇게 관계대명사절 안에 마치 삽입한 것처럼 보여요. 얘를 가로쳐야지 본동사 이지가 보입니다. 후절 안에. 그래서 이런 거 되게 헷갈려요. 나는 한 여자를 좋아한다. 누구냐면 친절한 여자 이렇게. 삽입됐다기보다는 이거 지금 합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시험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I like a girl 다음에 who가 맞냐 whom이 맞냐 이렇게. 근데 I think를 가로쳐야지 is kind 앞에 주어가 없구나. who가 맞다. 자, 또 다른 문장. 오형식. 자, 이렇게도 응용됩니다. 자, 요 문장 볼게요. 인신유동사 오형식. 나는 좋아합니다. 한 여자를. 그리고 think는 오형식일 때 목적어. 여기서 허는 소유격 허가 아니라 목적격 허예요. 소유격이면 명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가 친절하다고. 요거를 관계사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걸과 자, and 그리고 걸과 같은 허를 합치는 거야. and랑 허를 합쳐가지고 목적격을 써야 되고 사람이 선행사니까 whom을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think 오형식을 이해해야 돼. think 목적어 다음에 to be 명사 형사 오는데 목적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whom이라는 거죠. 이것도 물을 수 있죠. I like a girl who I think to be kind 맞냐? 아니면 whom I think to be kind 맞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who가 되려면 뭐 I think는 삽입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가 없잖아. whom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근데 이 목적어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말하면 인신동사 오형식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think 목적어 to be 형용사. 또 아까 했던 거 I like a girl 한 다음에 I think 가로치고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 who is kind는 맞지만 whom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신동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이 되면 많이 어렵습니다.